아주 오래전 태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소량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짙은 소나무 향기가 감도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이 마을에 박우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키가 장대처럼 컸고 어깨는 헛간 문짝만큼이나 넓었습니다. 그의 손은 솥뚜껑만큼 크고 단단했으며 발은 나룻배처럼 길고 투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산이 키워낸 사내였지요. 하지만 그 거대한 몸집과 달리 우진은 마음이 비단결처럼 순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어수룩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쯤 모자란 사람 취급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우진이 녀석도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네? 덩치만 컸지. 속은 어린애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25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어느 처녀가 저런 숙맥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어? 하지만 우진에게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를 베는 솜씨였습니다. 그가 도끼를 한번 휘두르면 석가래로 쓸만한 소나무도 단숨에 쓰러졌고 지게의 산더미처럼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산신령이 걸어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힘 하나는 장사야. 저 녀석이 벤 나무는 결도 좋고 고다서 장터에서도 값을 더 쳐준다니까. 우진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묵묵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오르고 해 진녘에 돌아와 늙은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와 보리밥으로 저녁을 먹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또래 청년들은 하나둘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사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우진은 마당 한구석에 앉아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정인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때 옆집 김서방네 집에서 정겨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얼마 전 혼례를 올린 새신랑과 각시의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장에 가서 맛있는 고기라도 사다 드릴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인걸? 그 소리를 듣는 우진의 가슴은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사내 대장부가 그렇게 마당 구석에 처박혀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하늘에서 각시라도 내려준단 말이냐. 젊은 시절 한양까지 장사를 다녔던 아버지는 세상 물정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움직이는 자만이 잡을 수 있는 법이야. 방구석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호통에 우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평소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보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를 베어버릴 테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우진은 도끼를 챙겨 들고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대궐 기둥으로 써도 될 만한 나무들이 즐비했지요. 와, 이런 곳이 있었다니. 왜 진작 와보지 않았을까? 나무를 베기 전 목이 말라 물을 찾던 우진의 귀에 멀지 않은 곳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소리를 따라가니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아름다운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옥구슬 같은 물이 바위 사이를 흘렀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만발해 있었지요. 우진은 계곡물에 얼굴을 받고 물을 마셨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달콤한 물맛에 온몸의 피로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던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계곡 옆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본 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달빛을 녹여 만든 듯 하얀 얼굴, 까마귀 날개처럼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앵두처럼 붉은 입술.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여인이 입은 옷은 값비싼 비단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였고 머리에는 햇살에 반짝이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필시 귀한 집 교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시오. 우진이 조심스럽게 여인의 어깨를 흔들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우진을 사납게 쏘아보았습니다. 이 무엄한 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 놈 따위가 어찌 나와 눈을 마주하는 것이냐? 그녀는 바로 조정의 이조판서인 최 대감의 외동딸 최서연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하게만 자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성격이 오만방자하기로 이름난 교수였지요. 우진은 당황하여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씨께서 기절해 계시기엔 혹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닥치지 못할까?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말을 꺼느냐? 서연은 분노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의 사내는 다른 사내들과 눈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산골짜기 샘물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아씨께서는 어찌 이 깊은 산중에 홀로 계신지? 혹 길이라도 잃으셨습니까? 댁에서는 걱정이 태산일 텐데.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아버지가 정해준 늙고 탐욕스러운 영감과의 혼사를 피해 집을 뛰쳐나왔다가 길을 잃고 산적대에게 쫓기던 중이었습니다. 내 놈이 알바 아니다. 어서 비키거라. 서연이 차갑게 말했지만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씨,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 산에는 맹수도 많고 산적들도. 우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 저편에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집이 이쪽으로 도망간 게 틀림없어. 어서 찾아라. 저런 비단 옷 입은 계집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우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제 등에 업히시오. 꽉 잡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나를 업겠다고?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진은 망설임 없이 서연을 등에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놀랐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산적들의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우진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업고도 마치 바람처럼 험한 산길을 날아다녔습니다. 서연은 그의 넓고 단단한 등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달려 산적들을 따돌린 우진이 안전한 곳에 서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씨.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 겁니다. 서연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땀 흘리는 우진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박우진이라 하옵니다. 아씨. 우진. 고맙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 없던 서연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도 잠시 앞쪽 길목에서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해해, 드디어 찾았군. 저놈은 방해되니 죽여버리고 계집은 우리가 갖는다. 칼을 든 6명의 산적이 험악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우진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굵은 통나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씨는 제 뒤에 계시오.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진은 통나무를 휘두르며 산적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산적이 휘두른 칼을 통나무로 쳐내고 그대로 배를 들이받자 산적은 비명을 지르며 몇 미터나 날아가 쓰러졌습니다. 뭐야 저놈. 힘이. 괴물이잖아.
두 번째, 세 번째 산적이 함께 달려들었지만 우진이 통나무를 회오리처럼 휘두르자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산적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우진이 통나무를 내려치자 두목의 칼이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으아. 살려줘. 다시는 안 나타날게. 제발.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자 산속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 그런 엄청난 힘을? 우진은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씨. 그저 매일 나무를 베다 보니 힘이 좀 세진 것뿐입니다. 그날 밤 안전한 곳에서 모닥불을 피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우진을 한양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양 한복판에 자리한 최 대감의 저택은 우진이 본 집 중에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근엄한 얼굴에 최 대감이 나타나 딸을 보고 안도했지만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것이냐? 그리고 이 천한 행색의 사내는 누구냐? 아버지,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산적대에게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서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최 대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내 딸을 구해준 은혜는 갚겠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벼슬인가? 아닙니다, 대감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씨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때 서연이 모두가 놀랄 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뭐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근본도 없는 나무꾼 놈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절대 안 된다. 이분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셨습니다. 가문의 격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부녀간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벼슬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최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헉! 무가 시험이 그리 쉬운 줄 아느냐? 내 같은 촌놈이 어찌? 아버지, 이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최 대감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1년 안에 무과에 급제하거라. 그리하면 내 너를 사위로 인정하겠다. 허나 실패하면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약속하겠습니다, 대감님. 그날부터 우진은 최 대감의 집에 머물며 무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나라 최고의 무술사범인 이 사범을 초빙하여 우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힘만 쓰시면 안 됩니다. 검술은 힘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아이고. 검으로 기둥을 베시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타고난 힘이 너무 강해 나무 검을 쥐는 족족 부러뜨리기 일쑤였습니다. 답답했던 서연이 직접 우진의 손을 잡고 검술 자세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진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놀라운 끈기와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검을 휘둘렀고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홀로 연습하는 우진의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며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진의 검술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힘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자 이 사범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무과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으로 떠나는 날 아침, 서연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방님, 몸 조심하시고 꼭 급제하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정성껏 수놓은 복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씨.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난번보다 더 큰 산적대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번 두목의 형이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내 아우들을 해친 놈이로구나. 오늘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이번에는 통나무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허리에 찬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몇 달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우진은 예전처럼 힘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범의 가르침대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며 침착하게 산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산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목과의 대결에서 우진은 화려한 검술로 두목의 칼을 쳐내고 목에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항복하시오. 서연은 감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박한 나무꾼이었던 사내가 이제는 믿음직한 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우진은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활쏘기, 검술 시합, 마상무예까지 모든 시험에서 월등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시험관들은 저런 인재가 민간에 묻혀 있었다니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마침내 우진은 무과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은 금세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최 대감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내 크게 기뻐하며 우진을 사위로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우진과 서연의 화려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신랑복을 입은 우진은 늠름한 무관의 모습이었고 신부 화관을 쓴 서연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계곡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아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산에서 나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 안에 이미 그런 용기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혼례 후, 우진은 서연과 함께 고향 소량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라의 무관이 되어 금이 환영한 우진과 선녀 같은 그의 아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뛰어난 무술 실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서연의 현명한 내조 속에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바보 취급받던 나무꾼이 나라를 지키는 대장군이 된 것입니다. 우진과 서연은 예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늠름함을, 딸은 어머니의 지혜를 닮았지요. 두 사람은 출세한 후에도 고향을 잊지 않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진실한 마음과 굳은 의지만 있다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늘날까지 전설처럼 전해